4.7 재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보궐선거 이모저모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FM 활동가 이민수입니다. 오늘 방송은 5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 대해 여러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 합니다. 구로 FM 주민 DJ 소조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FM에서 말을 찾는 사람들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 DJ 소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조님, 저기 말을 찾는 사람들 방송 이제 조금 많이 쉬셨는데 다시 한번 재개하는 거 한번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열심히 리뉴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구로구에서 이렇게 또 방송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소조님 방송 한번 기대 가져주시고요. 먼저 재보궐선거 간략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전국 21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있는 광역단체장 2곳과 울산의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기초단체장 2곳, 그리고 경기도의원 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 보은군 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 의원 다선거구, 또 경남 함안군 의원 다선거구 등 포함해서 기초의원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주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보궐선거 소식만 주로 접하니까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네요. 네, 그렇죠. 보니까 선거 일정은 3월 18일, 19일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친 그 후보자들이 현재 열심히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시고요. 오늘, 내일, 그러니까 4월 2일, 3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요. 선거일은 4월 7일이고요. 보통 선거처럼 공휴일이 아닌 대신에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더 투표를 진행합니다. 네,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나 이럴 때는 거의 투표율 전체 투표율에서 3분의 1 정도는 사전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후보 캠프에서도 사전 투표 때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구로구에도 이렇게 투표소가 설치될 텐데 사전 투표소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전 투표소는 각 동마다 한 곳씩 설치가 되는데요. 구로구 16개 동도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외부에 따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로 5동은 구로 구민회관, 개봉 3동은 개봉 3동 자치회관, 오류 2동은 천왕역 버들마을 활력소, 수궁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각 설치되니까 사전투표소 장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구로 5동, 개봉 3동, 오류 2동, 수궁동을 제외한 12개 동을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사전투표소가 모두 설치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일 투표 날이 휴일이 아니어서 그날에는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바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 때 참여하시면은 소중한 권리를 편하게 행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본투표 날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각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 공보물 봉투에 있는 투표 안내문을 보시면 자기가 가야 하는 투표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실 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제 안내하는 그런 진행 요원들의 좀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전철역이라던가 아니면 거리에서 선거운동원이나 그 유세 차량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에 그 후보들 벽보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벽보를 보니까 후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저희가 잘 아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 외에도 무려 10명의 후보가 더 있던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벽보 지나치면서 보니까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주요 후보들 뭐 몇 명만 알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개 또 주요 후보가 아니더라도 각 후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정책들에 대해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공보물 보면서 얘기 나누기 전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숨 좀 고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게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끝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오늘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오네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요 또 몇 밤을 더 세워요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우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지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네, BTS 봄날, 네. 봄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좀 황사 거친 다음에 뭔가 좀 부쩍 날씨 좀 따뜻해지고 진짜 이렇게 소풍 가고 싶은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가사처럼 네. 정말 우리들도 다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일단 좀 선거 그 시장 보궐 선거에 집중해 보면은 후보가 12명 있잖아요. 아마 이제 그 투표를 하실 분들도 뭐 지금 이제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이제 두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집으로 온 이제 공보물이에요. 이제 그 아마 다 집마다 그 이제 이 공보물 다 받으셨을 텐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손 느낌은 일단 굉장히 상당히 두툼한 느낌이 납니다. 네. 공보물 언박싱을 같이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 새로운 또 방송. 네. 굉장히 신선합니다. 한번 이제 여기 딱 보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투표 안내문, 투표 안내문인데 이제 이거 제가 저희 집으로 온 거거든요. 이게 보면 처음에 이제 이름이 있고 또 여기 등재 번호가 있어요. 이건 개인 정보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일 날 만약에 투표하게 되면은 가야 되는 투표소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류 이동에 살고 있는데 오류 이동 자치회관 별관으로 가라 이렇게 투표소 안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대국민 행동 수칙 네, 안내문이 요거 있죠. 네, 같이 네, 똑같이 동봉돼 한번.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투표소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투표소 가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신분증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 투표소 가기 전에 이제 깨끗하게 손 씻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투표소에도 이제 손 소독제나 비닐 장갑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것도 착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람이 조금 있더라도 그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니까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확진자 그 증가 추이가 5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안전하게 투표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수칙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후보들의 이게 공보물들이 쭉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기호 순대로 돼 있는데 뭐 1번 뭐 여기 박영선 후보, 2번 오세훈 후보 뭐 이렇게 쭉쭉 있죠.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했으면은 정의당이 뭐 기호 3번이고 국민의당이 4번이고 열린민주당이 5번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당들은 뭐 불출마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후보랑 뭐 단일화를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그 후보가 없기 때문에 공보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는 뭐 6번 기본소득당 신재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여기 15번 또 이름이 좀 비슷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신지예 후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보물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 제가 금방 보고 네. 놓칠 뻔했는데 네. 대부분의 공보물이 다 B5 크기에 그렇죠. 이제 12페이지를 꽉 채워서 이제 제작하거나 아니면 네. 몇 장 안 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금방 엄청 조그만한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분들. 네, 이거 돋보기를 이제 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종이랑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서울 세대 수가 440만 세대라고 하니까 이제 큰 정당이 아니면 공보물 인쇄 비용 마련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 출마를 위해 기본으로 필요한 기탁금이 광역 단체장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무려 5천만 원. 그 사실 당선이 가능한 후보들이 그 아닌 분들도 어쨌든 후보나 그 정당의 그 주장들이 서울이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당선 유력 후보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이제 서울시나 사회를 위해서 이제 뭐 던지고 싶은 화두, 뭐 정책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우선 일단 1번, 2번 큰 당은 일단은 좀 빼놓고요. 네, 잠시 밀어둘게요. 네, 좀 이따 볼게요. 이거는 그 다른 이제 당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원순 전 이제 시장의 뭐 성폭력 사건에서 좀 기인한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성평등 정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소득당 신재혜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되어서 디지털 성범죄, 뭐 성폭력, 성별 임금 격차가 없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눈에 띄고요. 또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는 50% 여성 할당제, 혐오 차별 금지 조례 제정 이런 공약들이 보입니다. 또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자 혼자도 안전한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내 집 갖기 좋은 서울, 나이 들기 좋은 서울, 자라나기 좋은 서울 이런 약간 5대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요. 또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고위층 성범죄를 엄벌하고 또 이제 공공책임 평등 돌봄 정책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젠더 폭력 전담 기구 신설, 서울 시민 인권 헌장 선포 뭐 이런 정책들이 보이는데요. 또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 후보들이 담은 것 중에 하나가 동반자 조례 제정 이것들이 또 이런 조례가 공약에 보입니다. 동반자 조례 제정이 뭐예요? 동반자라면 이제 뭐랄까요, 그 정상 가족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 어떤 뭐 남성과 여성의 그런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가정에 보통 이런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뭐 성소수자나 이런 다양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서로의 그 동반자로서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이고. 뭐 프랑스나 이런데 유럽 네네. 국가들 보면은 뭐 만약에 우리가 뭐 동성 커플이 있더라도 그렇죠. 이 사람이 서로의 그런 뭐 보호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동반자 조례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도 이제 보호자로서 서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은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낯선 당 이름도 많고 근데 뭐 공약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보니까 그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한 기후 위기에 대한 의제를 담은 후보들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2030 서울 녹지화율을 50% 달성하겠다. 수도권 통합 녹색 교통 카드제를 만들고 녹색 건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진보당 송명숙 후보 공보물에는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 만들고 내연차 도심 진입을 금지하겠다. 무소속 신지혜 후보는 서울 제자연화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을 재검토하고 상업 건물 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역시 기후위기가 요즘 핫하긴 하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의 그런 대형 산불이나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지난주였나 언제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상 폭우가 엄청 내려가지고 맞아요. 뭐 홍수가 엄청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폭우 피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 위기 문제가 뭐 어떤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단어들이 어렵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한정된 공간에 이렇게 네. 압축해서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네, 단어들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요거 공보물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찾아보시고 이슈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더 많은 정보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아마 또 이런 후보들마다 그런 홈페이지나 아마 또 SNS에 또 그런 채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은 후보들의 정책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또 코너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서 또 누구에게 투표할지 또 어떤 정책이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희 지금 시대에 가장 핫한 이슈들이 공약으로 담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선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들이 공약으로 들어가는 네. 거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폭넓게 볼 수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이제 이어가 보면요. 또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제 공약들도 네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당 신재 후보는 뭐 일단 당 이름만큼이나 또 좀 기본소득을 크게 다뤘던데 연 300만 원 정도의 그런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고요. 연 300만 원이면 달 얼마인 거죠? 제가 계산이 안 되네. 25만 원. 아, 오. 25만 원 맞죠? 25만 원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오, 그렇죠. 기본소득. 네. 그리고 또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또 그런 10대 공약 중에 하나로 포함게 했더라고요. 또 민생당이라는 또 당의 이수봉 후보는 내가 바로 기본소득의 원조다 이렇게 자임하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이제 5단계로 나눴는데 좀 금액을 다르게 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기본소득 도입하면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10대 공약이라는 게 이제 10대도 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내세운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이 아, 주요 약속이 50대, 10개 있는 거죠. 50대 10개의 약속 중에서 네, 네. 아, 보니까 뭐 혐오 차별과 맞서는 오태양의 무지개 서울 10대 공약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저는 이 10대라길래 아, 10대를 위한 공약인 줄 알고 네. 청년 기본소득이랑 같이 엮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랍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연나이 18세 이상은 또 10대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내 동네 서울을 위해서 투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식 그리고 이렇게 가족 단위나 친구끼리도 이렇게 공범을 같이 보면 얘기거리도 있고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뭐 민주주의 약간 수업이랄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당선 가능성이 작은 후보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보여요. 네, 근데 네. 그래도 그 새로운 서울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제들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약속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이후에도 이런 고민들이 더 이루어지고 토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선권에 있는 이제 주요 후보라면은 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제 기호 1번이고요.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뭐 기호 2번 이게인데요. 두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에 TV 토론회 2번 네, 열렸고 네. 뉴스에 보면 각종 의혹이나 이제 공약 검증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최근 핫한 뉴스는 뭐 내곡동 뭐 이런 땅 뭐 이런 뭐 보상 문제 관련한 거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뭐 어떻게 보면 뭐 네거티브를 할 수도 있고 또 네. 어떻게 보면 후보 검증인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렇죠. 저희가 네. 말로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뭐 또 선거가 워낙 또 치열하게 진행되다 네. 보니까 아마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보통 뭐 마지막 투표원까지 열어봐야 뭐 그쵸. 속된 말로 약간 까봐야 그럼요. 안다, 까봐야죠. 까봐야 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좀 여유 있게 당선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 하나로 보면은 이제 3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8%, 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2.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이게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20대, 30대 청년층이 이번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또 꾸준히 민주당 지지가 많았던 40대에서도 이번 이제 3월 말 이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 역전이 돼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보궐선거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낫다라는 선택이 55.2%로 그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선택이 34.0%를 압도할 정도로 많았고요. 아마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왔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네. 그 여론조사 결과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6년 그런 촛불 이후에 이제 2018년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2020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는데요. 이 양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의원이 110명인데 그 중에 102명이 뭐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 그 이제 계열 정당이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차지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번 밀어주고 지지도 해봤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열망에 좀 부합하지 못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좀 실망감 또 내지는 뭐 일종의 분노 이런 게 이번 이제 보궐선거를 좀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 민주당 의원이 많이 당선됐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활동 내용으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궐선거가 시작하게 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남북 평화 무드를 조성한다거나 뭐 그리고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과로 그래도 국민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왔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뭐 네네. 실업이라던가 폐업이 누적되면서 또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그 지지자들의 그렇죠. 네. 민심이 네. 조금 떠난 게 아닌가 생각은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특히 이번 이제 2021년 1월달에 그러니까 2020년 연말에 실직을 해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이 역대 최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뭐 코로나 이제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뭐 집합 제한이나 뭐 집합 금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그 영업을 좀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이게 그분들의 어떤 뭐 피해 감수도 좀 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분들도 버틸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좀 민심이 이반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네. 뭐 어떻게 저희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현실이니까 너무나 몸에 와닿잖아요. 체감이 네.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거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또 그런 게 이제 통계로도 좀 이렇게 보여졌던 게 2020년 4분기 통계청 발표에서 이게 뭐 역대 좀 가장 심각한 양극화가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슬픈 것 같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그렇죠. 다 힘들고 네. 다 잘 살면 좋은데 네. 나는 힘든데 누군가는 굉장히 너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사실은 조금 더 충격이고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네네. 이번에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특히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뭔가 기름을 부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네. 이게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사실 뭐 이제 올해 그 경제 성장 전망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K자형 이런 성장을 많이 전망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많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또 아니면 또 코로나로 어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또 다수의 많은 이런 서민들은 이게 빈곤을 겪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런 어려운 와중에 갑자기 여기 터져버리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어려운 와중에 우리 이 서민들은 열심히 이 나라의 국가 방역 그 체계에도 그렇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잘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 좀 허무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정책 이런 게 또 좀 서민들의 그 실망을 많이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뭐 집값이 너무 오르고 막. 그쵸. 그래서 그래도 이제 힘들지만 좀 견뎌 왔는데 근데 얘들 보니까 업무하면서 알게 된 이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또 막 그 투기꾼들이 쓰는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보상을 엄청 막 얻었네.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막 뭐 폭발을 해버린 거죠 민심이.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어쨌든 선거 재보궐 선거 시기랑 맞물리면서 네, 네.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아마 또 이게 터졌을 때 좀 처음에 좀 빠르게 사과를 하고 그쵸. 좀 수습을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음. 또 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뭐 변창흠 장관이 약간 저기 뭐 일부 그런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아. 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이 터진 게 김상조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3법을 이렇게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임대료를 그 이상으로 뭐 확 올렸다. 이게 받으니까 요즘에 이게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 이제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게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드러나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제 국민의힘을 내가 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한다, 지지한다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내지는 뭐 민주당 정부의 약간 이런 뭐랄까요 실정 이런 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여기 할 수 없이 이번을 찍겠다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 난덜 믿었던 만큼. 그렇지. 근데 이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라던가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심판론이든 아니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4월달에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또 2022년에 그러니까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사실 뭐 이번 뭐 여름 가을 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대선 이런 레이스가 펼쳐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현재까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추세를 보면서 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잘 지고 쇄신을 거쳐서 뭐 대선을 잘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뭐 주신 뭐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젖잘싸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젖잘싸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의 네. 줄임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너무 큰 격차로 지지 않고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진 이후에 뭐 어떤 뭐 우리가 왜 그 2030 청년들의 어떤 그런 뭐 불공정에 대한 그런 분노랄까 뭐 이런 또 민심 위반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반성도 하고 쇄신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뭐 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또 잘 치를 수 있지 않겠냐. 불리하긴 불리한 입장인가 봐요. 스스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얘기하는 뭐 당 내부 인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다. 그런 네, 사람도 네. 있다. 네. 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겠죠. 그렇죠. 지금 뭐 보면 당 지도부들도 음. 뭐 서울 뭐 부산 시장 선거에 다 뭐 지원도 나가고 하잖아요. 네네. 마지막까지 뭐 최선은 다 하는 거죠. 그럼요. 일단.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네. 오세훈 후보가 낙선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뭐 국민의힘이 안 됐네. 이러면은 우리 당력만으로는 대통령 선거 힘들겠구나. 정권 교체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제3지대의 어떤 정치 세력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 또 대통령 뭐 이제 지지율 1위를 하는 것도 봤는데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 내지는 이런 진영이 또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조심스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저희가 지금 뭐 지켜봐야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여론조사 결과대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고 네네. 이제 뭐 좀 치열하게 네. 그래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 접전을 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누가 되든은 아니죠.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이제 이 공약들 공보물에 잘 적어주신 공약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이제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심이 가네요. 저도. 그리고
그 보궐선거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요 꼭 보시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약과 정책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방송을 뭐 또 듣거나 보시는 구로구 주민들께서도 앞으로 진행될 뭐 TV 토론 등을 통해서 잘 결정하시고 뭐 오늘 내일 사전 투표나 7일 투표일 때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주민들의 의사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선거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기분도 안 좋고 뭐 시대도 좀 암울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하루를 이제 잡아먹고 있는 요즘일 테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희망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에다가 희망을 담아서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제 뭐 1번, 2번 유력한 이제 정당들 후보들에도 이제 뭐 관심도 중요하지만 또 그 후보들이 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많은 또 그런 다양한 후보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모른 척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하지 말고 네.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아프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부딪혀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보물이랑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